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그렇다고 이걸로 네. 하루를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이른 시간. 예. 굉장히 애매한 오후 5시에 여러분들에게 네, 이걸 꼭 알아두기에는 뭐 꼭 그래야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또 모른 척 지나치자니 자꾸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네. 굉장히- 회색지대에 있는 거네. 굉장히 애매한 주제를 항상 네. 여러분께 던지고 있는 언더스탠딩입니다. 회색. 저희는 회색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제 뜨거운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뭐 뜨겁죠. 이게 뭐 대기업과 음. 중소기업 사이에 기술 탈취 논란입니다. 네. 그런 주제인데 뭐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쪽에서 보면 아니 뭐 그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조금 뭐 논란도 있고 사실은 이 주제가 요 케이스뿐 아니라 워낙 자주 일어나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일이라서 네, 좀 대책이 없는 건지 왜 이런 일은 자꾸 일어나는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런 기술 탈취 논란, 최근에도 롯데 예. 헬스케어와 알고케어라고 하는 두 회사 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예. 예, 그거 좀 취재 한번- 기자가 자세하게 취재를 해와서 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들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생각은 어떤지 또 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까? 네, 예. 그렇게 좀 이해가 보겠고요. 예. 이어지는 순서는 김상훈 기자가 네. 뭔가 폭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진짜 얘는. 뭐 가스 공사 잘못한 얘기 같은데 네. 그것도 좀 예, 이교시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아웃스탠딩의 조혜리 기자 곧 만나볼 거고요. 네.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가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와서 열심히 응원하고 응원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최영식 대표님 화이팅. 이그. 예. 조혜리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롯데 헬스케어와 알고케어. 네. 롯데 헬스케어는 롯데에서 헬스케어 하는 회사 계열사인 같아요. 것 예, 같고. 예. 알고케어는 뭐 하는 회사인데 롯데랑 붙었어요? 일단 알고케어는 2019년에 설립된 헬스케어 스타트업이고요. 예. 네, 핵심 사업은 개인 맞춤형 영양제 솔루션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 조금 이따가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개인 맞춤형 영양제. 네, 영양제 솔루션 뭐 디스펜서도 있고 뭐 맞춤형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조금 뭐 복잡하게 갖춰진 솔루션이고요. 예. 하여튼 뭐 사업 얘기는 좀 들어보죠. 네. 그런데 그 회사가 그리고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뭐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초기 투자 뭐 프리A 40억 정도 뭐 유치를 해서 뭐 적지 않은 액수 40억 원을 투자받은 적도 있고. 네, 예. 투자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CES라고 되게 큰 글로벌 IT 박람회가 있는데 네. 여기서 그래도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을 한 예.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조 기자님 저희가 그 CES 정도는 압니다. 압니다. CES라고 꽤 굉장히 큰 글로벌 박람회 예.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투로 이야기하시면 네, 저희 기분 나쁩니다. 알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좀.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키 작은 사람한테 작다고 하면 화내는 것처럼 저한테 뭐 모른다 그러면 화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박사가 있습니까? 유학을 다녔습니까? 알겠습니다. 컴플렉스로 가득 찬데 그런 네. 얘기 하시면 네. 조심해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알고케어가 예. 롯데 헬스케어가 알고케어에 뭘 베껴갔다. 고 주장하고 네. 있는 거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일단 이걸 설명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케어의 사업 모델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여기서 뭐 맞춤형 종합 영양제 솔루션을 하고 있다라고는 예.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혹시 두 분 프로님 영양제 챙겨 드시나요? 네. 뭐 먹습니다. 네, 몇 가지 아유. 드시나요 혹시? 몇 개 먹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못 먹고 네. 생각나는 날은 여러 개. 네, 못 먹는 네. 날은 그냥 하루 며칠 그냥 넘기기도 네, 하고. 네 예. 맞아요. 다들 여러 개 갖고는 있는데 음. 그 바쁘니까 되게 정기적으로 챙겨 먹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챙겨 먹는 걸 좀 편하게 해주겠다. 이게 원래는 이 사람이 이 알고케어라는 회사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사용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앱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개인 인증을 하면 저의 그 의료 데이터 같은 걸 끌어옵니다. 예. 일단은.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의 건강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요. 예. 그래서 저의 의료 데이터를 그 알고케어라는 곳의 AI 프로그램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저한테는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성분의 영양제를 어느 정도 용량으로 주는 게 좋겠다. 예. 라는 결론을 내요. 그래서 예. 여기서 제작한 그 AI 그 알약 디스펜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알약 디스펜서에서 맨날 그 사람에게 적합한 알약을 처방을 받는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조금 독특한 거는 보통 그런 디스펜서가 있다고 하면 소비자가 그냥 알약을 부어가지고 리필을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리필을 안 하고 카트리지 형식을 써요, 여기서. 아. 그러니까 카트리지라는 게 복사기 잉크 카트리지 같은 거 생각을 예, 하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카트리지는 원래부터 잉크가 꽉 차서 나오고 그걸 예. 다 쓰면은 카트리지를 교체함으로써 충전을 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예, 여기 비타민 C, 비타민 D 네, 뭐 이렇게 쭉 맞습니다. 넣어놓으면 네. 알아서 혼합해서 오늘은 요거 드세요.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네, 어. 그게 알고케어는 자기네들의 차별적인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여기에 추가로 그 카트리지에 메모리 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메모리 칩에 어떤 영양 성분이 있고 영양제가 얼마나 들어 있으니까 언제쯤 교체하면 된다. 이런 것까지 IT 연동이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웹 네.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런 게 제공을 하고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그런 걸 만들고 지금 시제품이 네, 지금 B2B로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좀 나오면 좋을 것 본격- 같은데 네. 적당한 가격에 잘 나오느냐는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렇죠. 아직 뭐 그런 것까지는 개발 단계에 있다. 예, 예. 네, 그 그런데 정도 단계에 있고요. 롯데는 비슷한 걸 내놨나 보죠? 예, 롯데에서 비슷한 걸 내놓았고요. 그렇게 알고케어는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자료 화면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CES 올해 초에 또 CES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서 롯데헬스케어 측에서 낸 제품이 바로 왼쪽에 보이는 저 캐즐 필키라는 이름이래요. 예. 필키라는 이름의 제품이고요. 알고케어는 이 제품이 자기들 제품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이런 알약 디스펜서 자체는 굉장히 2020년 정도부터 해외에서 있었던 게 맞는데 그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알약을 부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카트리지 방식이라는 거는 자기들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롯데헬스케어에서도 똑같이 카트리지 방식으로 냈고 이건 자기들을 뺏긴 거다. 심지어 본인들이랑 접촉을 한 적도 있고 예. 이때 본인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정황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트리지 방식. 예. 카트리지 방식이라는 건 예. 알약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디스펜서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 네. 난 비타민 C, 비타민 D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 그걸 통으로 산다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통 단위로 파는 거예요, 지금. 비타민 C 저거는? 카트리지를 산다. 롯데헬스케어도 지금 낸 제품 자체는 통 단위로 포장을 해가지고 팔고 있는 뭐 형태가 비타민 맞고요. C, 미네랄, 비타민 B 뭐 다양한 네, 네, 네. 성분이 B통만 저 안에 있고. 있고 예, 예. 마치 저 컬러 프린터 색깔 다양하게 있듯이 예, 지금 자료 화면 하나 네, 보여드릴게요. 예. 마음이 급해서 아 예. 저런 식으로 예, 저런 꽂기만 식으로 하면 된다. 네네 통을 꽂는 구조이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이러면 장점이 밀봉을 하게 되니까 알약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아. 그때 만들어 먹는다 예. 약을 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뭐 또 특징 하나가 이건 롯데헬스케어 측에서도 주장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약이 보통 뭐 한 요만한 크기다라고 하면은 알고케어에서 만든 건 되게 3mm 정도의 되게 조그만 그 알로 만들었어요. 예. 이게 사람마다 필요한 용량이 다르니까 그걸 맞춰주려면 그 얼음은 2개 먹어라. 야, 그런 거겠죠. 네, 예. 작을수록 그 용량을 섬세하게 조절을 해줄 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롯데헬스케어 측에서는 뺏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핵심적인 그 논거가 일단은 그 알약 디스펜서라는 게 굉장히 해외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굉장히 대중적인 일반적인 제품이고 예. 그리고 알고케어의 사업의 그런 혁신성은 그 카트리지 구조라는 게 아니라 알약이 굉장히 조금해서 사람마다 그 커스텀을 섬세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예. 점이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생각에는 예, 예. 디스펜서 구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억울한 롯데가 예.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예. 알고케어 말고 예. 저렇게 다양한 그 카트리지 방식으로 만드는 제품이 옛날에 나온 게 이거예요. 라고 하나만 예. 보여주면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롯데 네. 그냥 네. 주장이고 근거는 예. 없어 보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롯데는 그냥 카트리지 방식 자체가 이번에 알고케어가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별로 새로운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카트리지 방식 자체가 네. 이 과거에 있었던 건 아닌데 네, 네, 네. 저거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라는 게 롯데의 주장이고 예. 맞습니다.
특허 같은 게 돼 있습니까? 그럼? 예. 예, 알고케어 측에서 특허를 낸 적은 있고요. 근데 알고케어 측에 의하면 사실 이게 지금 신버전은 아니고 구버전에 대한 특허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특허가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모델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신버전에 대한 것은 구버전 특허는- 신버전은 뭐가 달라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특허는 아니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구버전에 대해서 롯데헬스케어 측에서 소극적 권리 무슨 심판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권리 확인 심판 같은 걸 냈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특허를 자신들이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받고 싶어가지고 내는 특허인데요. 예. 그 심판인데요. 롯데가 그걸 했다. 네네 심판인데 그 알고케어 측에서는 사실 구버전에 대고 심판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뭐 인용이 된다고 해도 의미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상한 것을 공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알고케어는 상식적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거면 특허부터 내고 네, NDA도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안 하고 또 롯데는 그럼 그 특허가 없고 다른 특허가 있는 알고케어한테 그 다른 특허를 상대로 이거가 침해 안 된 걸 청구를 구한다는 건 둘 다 여론전하겠다는 느낌인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예. 어쨌든 이게 근데 제가 보도로 보니까 이 롯데가 처음에는 이 알고케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아, 예.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나는 너희의 지분 투자도 하고 싶어. 뭐 네. 투자를 할래. 그리고 했다가 이제 나가서 투자 유치가 이제 불발된 이후에 예. 비슷한 걸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랑 얘기하면서 아이디어를 다 얻어가지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정확히는 롯데라고 하기보다는 롯데 헬스케어라고 말하는 게 일단은 정확하고요. 예. 그러니까 롯데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하려고 법인을 따로 낼 거긴 한데 그때는 팀 상태였습니다. 예. 법인을 낸 상태가 아니고 롯데 예. 헬스케어라는 팀이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알고케어에 그 접근을 한 것도 롯데 헬스케어가 아니라 롯데 벤처스라는 집단 법인이었어요. 예. 롯데 벤처스라는 게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사이고요. 예. 네, CVC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네, 그래서 롯데벤처스에서 알고케어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고 이때 롯데헬스케어는 협업 명의로 같이 동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롯데헬스케어랑 알고케어만 남은 것이죠. 그건 좀 심증적으로는 그래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하려고 한 회사였는데 네, 그래서 뭐 우리 건 사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카트리지는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알고케어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알고케어 네, 주장 네. 측에서는 그럴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자는 뭐 협의하다 깰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런데 그거 투자가 안 된 이후에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네. 우리 거를 보고 가서 예. 투자는 안 하고 기술만 빼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알고케어 측에서는 정황 증거가 다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제시한 정황 증거가 있습니까? 네, 그 녹음 파일을 제시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 롯데헬스케어 측의 임원이 뭐 예를 들면 알고케어로부터 본인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사업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있다고 혼자 다 해먹을 수가 있겠냐. 뭐 그리고 네, 일단 알고케어로부터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파생되었고 만약에 알고케어에서 또 그거를 롯데헬스케어에 꼭 굳이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네, 발언들을 꽤 많이 했고요. 아이디어를 얻었고 참고한 건 맞는데 예, 조금 네. 다르다. 이걸 알고케어가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 아이템은 다들 비슷비슷하기 마련이고 비즈니스는 다 비슷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기 마련이고 예. 그걸 가지고 뺏겼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뭐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고 알고케어 측에서 낸 입장문은 그런데요. 예. 또 롯데 헬스케어 측에서는 그게 조금 악의적으로 편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얘기하다가 아이디어는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특허는 없지만 뭐 굉장히 핵심적인 뭐 아이디어다고 했을 때 그럼 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네, 그래서 보통은 핵심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게 NDA 기밀 협약을 체결을 하라. 예. 그러고 예. 나서 논의를 하라는 말을 사실은 NDA 가 굉장히 뭡니까? 많이 하고요. 네, 기밀 협약인데 말 그대로
이 논의에서 얘기했던 영업 비밀 같은 거를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 그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그걸 맺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알고케어 건에서는 그 NDA가 체결이 되지 않았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NDA라고 하는 게 어디 딴 데 노출 안 되는 거지 아이디어로 참고하지도 말아라는 예. NDA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보고 그러니까 그게 영감을 얻어서 하는 건데 예. 결국은 이거는 그러면 야 참고할 수도 있지 라는 네. 주장과 야 베끼면 안 되지 네. 라고 하는 주장이 네. 있고 중간에 그래서 특허라는 것도 있고 다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과 같은 문제인 건데요. 이거는 네. 모든 정황 증거를 보고 판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 네, 그렇게 뭐 사실 그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네. 분명히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대기업이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하고 뭐 기술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건들이 사실은 항상 그래서 입증이 어렵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알고케어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법적 개념이 영업비밀이라는 개념인데요. 예. 알고케어 측에서 그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베낀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영양제 아까 그 카트리지를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뭐 어디서 생산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법적 규제 같은 게 뭐가 있는지 검토한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뭐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고, 카피캣은 어떻게 막을 생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고민해 놓은 내용들을 롯데헬스케어 측에서 열람을 하고 그냥 바로 그걸 참고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본인들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본인들의 사업에 이용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이들의 핵심인데요. 뭐 그렇겠어요. 이거 유사품 나오면 어떡합니까?라고 할 때 이렇게까지 특허를 해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라고 네. 하면 우리는 그것만 피해가면 되겠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뭐 고민해 놓은 것들을 홀랑 가져갔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비슷한 건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네. 건들 많죠, 사실은. 네,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그 중소기업 중기부에서 조사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그 기술 침해 건수라고 들어온 것들이 일단은 280건, 그리고 기술 침해 액수라고 돼 있는 것들은 2,800억 이상 예. 이렇게 됐다라는 통계가 일단은 중기부에서 낸 게 있고요. 그거는 당사자들 주장이겠죠? 네, 그 건 바이 건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 면은 있지만 어쨌든 뭐 중기부라는 곳에서 통계를 낸 것이 있다. 그리고 좀 실제로 좀 화제가 됐던 예시 같은 것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일단 최근 진짜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예. 최근의 사례들만 일단은 몇 개 짚어보자면 일단 작년에 KT에서 네오사피엔스라는 스타트업 제품을 뺏겼다라고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건 뭐였어요? 네오사피엔스에서 만든 제품이 타입캐스트라는 서비스인데요.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이 쓰시는 서비스예요. 예. 그 인공 음성을 이렇게 합성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말을 안 하고 인공 음성으로 더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글만 쓰면 예, 예, 말을 예. 대신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근데 네. 인공의 목소리로. 네네. 인공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거라서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이 쓰시는 네. 서비스인데 예. KT에서 되게 비슷한 서비스를 내면서 그 서비스 겉모습 있죠. UI, UX까지 예. 거의 똑같이 따라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네오사피엔스라는 스타트업의 대표님이 직접 페이스북에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예. 너무 똑같지 않느냐 이거는 KT라는 회사가 좀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글을 쓰셨었고요. 그때 KT 측은 부인은 했는데 그래도 서비스를 조금 고치기는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뒤로 추가적인 조치 같은 건 크게 없이 이거는 마무리가 넘어갔다. 됐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베낀 거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게 네이버나 뭐 줌이라고 하는 포털 있잖아요. 예. 네. 가운데 검색창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뉴스 있고 밑에 쇼핑 있고 똑같잖아요. 네. 보통은 뭐 이커머스 같은 것도 구조가 인터넷 비슷할 쇼핑몰도 수 다 있지 똑같이 않냐. 생겼잖아요. 네. 근데 또 스타트업에서 그런 앱 서비스 같은 거 만드는 분들은 네. 그런 UI, UX에 되게 조그만 디테일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뭐 개선을 하고 이걸 조금 이렇게 바꿔봤더니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네, 많이 유입이 됐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당연히. 네네. 그래서 사실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보고 참고했을 것 같긴 하고 이번 롯데 건도 아니야 우리는 이미 당신들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 디자인 끝냈어가 아니라 보고 참고하고 우리도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건 마치
네이버와 구글이 비슷한 홈페이지 갖고 있듯이 네. 그냥 그런 거야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네. 나이키랑 비슷한 거 갖고 오면 이건 안 되잖아요. 네. 야, 다 그런 거야라고 넘어가면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건지 그런 영역인지 괜찮은 영역인지가 그게 이제 애매한 영역.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게 늘 이런 분쟁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분쟁이야 늘 있고 네. 이게 침해냐 아니냐는 네. 뭐 중소기업 대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대기업끼리도 뭐 늘 있는 문제일 텐데 네. 그걸 법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논란이 더 있는 걸까요? 하기야 애플 삼성도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네. 네, 네. 말씀대로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 뭐 저작권이나 아니면 예. 표절이라던가 아니면 그 말씀하신 뭐 특허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하나를 냈다고 하더라도 우회할 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 아이디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의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뺏겼냐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맞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케어에서 더 영업 비밀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가 영업 기밀이라면 예. 이제 앞으로는 알고케어는 어디 박람회도 못 갈 거고 전시회도 못 갈 거고 예. 보여주면 다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다면 아니요,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건 아니에요? 영업 비밀을 뭐 유출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연구한 내용들, 뭐 예를 들면 법적 규제 같은 것들, 아니면 생산처 같은 것들. 법적 규제는 없음. 이런 거 약을 기업이 함부로 만들어도 됩니까? 네네네. 제약회사 뭐 만들어가지고 뭐 카트리지에다가 해도 넣어서 됩니까? 유통을 하는 해도 것도 다 되는가? 저희가 스터디해봤더니 이렇습니다라는 뭐 걸.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영업 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롯데가 처음부터 혼자 공부하려면 시간 많이 걸렸을 텐데. 예를 들면 어떡하냐 이거. 이런 분쟁이 있을 때 대기업하고 이런 작은 스타트업하고 네. 예를 들면 분쟁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스타트업이 확실히 불리한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야 어떻게든 뭐 소송을 네. 하면 가려지겠죠. 예, 예. 근데 소송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애매한 그 중간에 회색 시간이 있을 텐데 네. 그 시간에 버티기가 어려워서 더 문제가 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스타트업이 그래서 런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 자금이랑 생존 가능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런웨이가 그래서 얼마나 돼?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사실은 이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고 1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소송 같은 거는 보통 3, 4년 넘게 이렇게 가고 이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소송을 그렇게 긴 시간과 자금을 들여가지고 불사를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기술을 보여줄 건데 이거를 듣고 나서는 당신들은 이와 관련한 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다. 그거 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투자하거나 그렇게까지 얽매이고 싶지 않으면 보지 말거나 빨리 결정해라. 고 해서 그래 우리는 그럼 당신들이 보여주는 이거를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설명할 때는 다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걸 하면 이런 네.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라면 예, 하기 전에 예. 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지. 당신들은 이 사업은 독자적으로 못해. 분명히 이 노하우 다 법적 제약 이런 거 우리가 수년간 스터디해왔던 걸 다 알려주니까 네. 듣는 것만으로 똑같은 사업할 수 있다면 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맞으니 네. 알려줄 텐데 보여줄 텐데 이거는 하지 마. 예. 그리고 그거는 말로는 안 되는 거니까 계약서 쓰자라고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해서 NDA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는 그래도 하고요. 그거 왜 네. 안 해요? 그거 하면 되겠네. 네. 알고케어 같은 일단은 알고케어의 경우와 일반적으로 어땠느냐를 현실적으로, 나눠가지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고케어의 경우에는 일단 알고케어 측은 롯데헬스케어에서 NDA 체결을 거부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유는 그 알고케어랑 롯데헬스케어가 사업 논의를 하던 시점에는 예. 롯데헬스케어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가지고 못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2021년 9월이랑 10월에 논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롯데헬스케어 법인이 2022년 4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예. 벌써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야 법인이 설립됐기 때문에 뭐 설립이 된 다음에 뭐 다시 신청한다 이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롯데헬스케어 측은 애초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예 의견이 네네. 주장이 지금 다르네요. 아예 얘기가 다릅니다. 아예 본인들은 받은 적이 없고 만약에 요청을 받았으면 NDA 체결을 했을 거고 예. 그리고 법인
다른 그 기업과 논의를 했을 경우에는 롯데헬스케어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NDA를 체결한 사례가 있다. 자기네들은 만약 요청이 왔으면 했을 거다라고 그건 그럴 것 이야기를 하고 같아요. 있어요. 아직 네.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NDA를 못 한다는 건 네. 그건 그러면 분사해서 사업하면 뭐 그럼 다 통과한다는 겁니까? 그 먼저 법인도 당연히 그 의무가 있을 테니까. 네. 다만 그걸 가지고 이 알고케어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건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와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듣자는데 그랬지, 네. 그렇지. 듣자는데 이거 사인 안 하면 사인 안 하면 못 보여주고 못합니다. 듣는 순간 당신들은 이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라는 받으세요. 얘기를 하려면 그렇지. 거의 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네, 네. 그렇긴 하겠네. 그런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그때서 네. 못 하는 건데 그럴 때 그거 보고 간 기업은 그게 대기업이니까 하면 안 되고 소기업이면 해도 되고 그건 이상한 기준이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법인은 똑같이 법인이지 대기업의 의무가 따로 있고 소기업의 의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그럼 본 기업은 하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까? 어떻게 취재하고 나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롯데 괜찮은 입장도 거냐는 알겠고 거죠. 아마 더 이제 다 들었으니까 알고케어 입장도 알겠고 네. 네. 왜 특허 안 걸고 왜 NDA 안 받았어요? 라고 질문할 수는 있으나 또 뭐 안 받고 못 받을 만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예. 네. 이제 그랬는데 롯데가 보고 나서 그럼 그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거냐? 더 이상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을 활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해도 활용이 되겠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안 되는 거냐? 그 진짜 롯데가 잘못한 거냐? 뭐 하는 거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저는 일단 실용적으로 하지 않는 게 양측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롯데 측에도 그게 좋았을 거라고 저는 사업을 안 왜요? 하는 게 왜요? 합니다. 머릿속에 지금-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보고 온 것이 아무리 까먹으려고 해도 까먹어지지가 않아. 사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실 지금 같은 어.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네. 지금 스타트업 씬에서 그래서 롯데 평판이 정말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롯데는 물론이고 롯데 투자사인 롯데벤처스까지 포함해서요. 보고 가면 저기는 본인들이 그냥 해버리더라.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롯데 측에도 타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런 논란이 일단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거 다만 네. 그거 감수하고 우리는 이 사업 한다. 뭐 그래도 우리는 돈도 많은 대기업인데 네. 뭐 그렇다고 안 보여주겠냐? 계속 보여주겠지. 우리는 예전부터도 베낀 거 얼마나 많아요, 사실. 오리온 거 네. 갖다가 쓰고 다 과자라는 게 서로 다 베끼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니까. 네, 네. 비즈니스니까. 이게 뭐 야, 되게 친구 간에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아유, 어떻게 어른이 그래? 뭐 그거 네. 그런 네. 얘기야 얼마든지 할 수 네, 있는데 네. 예.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일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죠. 그러시면 이 프로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대기업의 담당자이시고 강정 만난 것 같다. 난처한 질문을 던져 프로님께서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럴 때 안 기자님의 생각을 어떻게 뭐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건데 네, 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하자고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 그래서 많은 답도 나오고 예. 뭐 공정위도 뭐 앞으로 이런 거 근절하겠다고 나오고 근데 솔루션을 보면 근절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 예를 들면 중소기업 이런 얘기할 때 네.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걸 받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네. 물론 그럴 거면 우리는 못 가고요. 그냥 다방에서 조용히 볼 거면 오세요라고 하면 그 어떻게 안 안 나갈 가겠냐는 겁니까? 거냐.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요즘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대기업이 되게 큰 손이 되어 가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도 굉장히 혹한기라서 투자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와중에 대기업은 상대적으로는 자금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주체들이긴 해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대기업 지주회사들의 CVC 설립이 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GS, 동원, 효성 이런 데서 되게 열심히 CVC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대기업과의 투자 협업 이런 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기업도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네, 좀 그런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약간 문화의 문제도 있는 거는 같아요. 약간 문화의 문제. 그러니까
대기업이 사실은 삼성이랑 애플이랑 싸우면 그건 완전 힘의 논리인데 네. 조금 이렇게 대기업과 작은 기업이 싸우는 경우에는 네. 조금 대기업이 좀 조심하는 게 정서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아, 자, 뭐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뭐 NDA를 예. 체결해야 된다. 네, 뭐 네, 그런 거 뭐. 말고는 예. 방법이 없습니까? 뭐 체결해야 된다. 뭐 영업 비밀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그 말씀 들었던 것 중에 그나마 조금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CVC 조직에 중재를 요청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롯데벤처스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라라는 건데요. 아, 거기는 대기업도 발을 담그고 있고 예. 고객들이 아. 벤처들이기도 네. 하고 하니까 당신들이 스타트업 시장에서 투자도 하고 하려면 예, 당신 계열사인 롯데헬스케어 저기 좀 어떻게 해라. 네. 그런데 CVC 조직에서는 그게 본인들의 원래 역할이라고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중에선 그나마 스타트업 씬을 제일 잘 알고 또 그쪽에서의 평판이 중요한 집단이니까 여기서 뭐 스타트업 쪽에는 이 대기업 쪽 얘기를 너무 그렇게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대기업 쪽에는 뭐 스타트업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저쪽에선 굉장히 안 좋은 뭐 이야기를 듣는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죠. 중간에 알고케어 쪽에서는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생각은 아직 없답니까? 알고케어는 거의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1년 넘었는데 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1년이요? 바로 소송을 네네. 해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음 주에 아마 지금 형사 고소랑 민사 소송 이런 거 들어갈 거라고 아. 지금 계획을 밝혔고요. 예, 맨 처음에 취했던 조치는 일단 지난달 말에 공정거래위에다가 신고를 넣었고요. 예. 그 불공정 거래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신고를 넣었고 그다음에 중기청에도 신고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중기청 쪽에는 뭐 분쟁 조정 이런 역할을 요청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허청에도 신고를 넣었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소송들을 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회사가 좀 어렵긴 하겠으나 이런 네. 거는 네. 제 생각은 자꾸 이런 케이스들이 쌓이고 그럴 때마다 그냥 여론전하다 끝나지 말고 정확히 법적 절차를 밟아서 판례를 만들어가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럴 때는 맞습니다. 이게 잘못 저럴 때는 저게 잘못이지 또 침해하는 쪽에서도 침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만들어져야 예를 들면 롯데 안에서도 네. 저 부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침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괜찮아 이 정도는 이라고 할 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침해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그 네. 회사 안에서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지난한 과정이긴 하겠으나 뭐 소송이 돼서 이게 좀 지난한 과정이어도 결론이 딱 나야 야 이거는 뭐 중소기업이 괜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았네 라든지 이거는 대기업이 확실히 베낀 게 맞네. 네. 그래서 뭐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끝나냐면 막 언론의 보도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기업이 살짝 이렇게 뭘 살짝 바꾸어. 그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기준을 참 좀 명확하지 들어봐야 네,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렵겠으나. 뭐 실제로 사실은 그나마 조금 좋게 결과가 난 소송 케이스를 보면요. 최근에 SJ 이노테크라는 회사가 한화그룹을 상대로 낸 소송이 그나마 좋은 결과가 났다는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들었는데요. 한 10억 원의 배상을 해라라고 했는데 한화에서 한화에서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제기한 거는 4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기술을 한화에서 탈취를 했고 그래서 소송을 걸었고 한 4년 정도 넘게 시간이 걸렸고요. 예.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그 법원에서 한화 측에서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 배상액은 5억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를 했을 때 조금 벌금을 더 세게 때리는 거죠.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선 2배를 때려가지고
10억 원까지 배상을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나마 좋게 결론이 난 사례라고는 하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유일하게 적용된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회사에 남은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4년 넘게 시간이 걸렸고 사실은 본인들이 원했던 건 40억 원인데 10억 원만 배상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은 대기업에서 또 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마저도 사실은 뒤집어진 거고요. 작은 기업은 소송은 이겼지만 버틸 힘이 없는 거군요. 네. 그건 좀 그러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안승찬 기자의 생각은 네. 가능하면 하지 말지. 가능한 점 하지 말고. 가능 안 하면. 왜냐하면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법적으로 물론 정서적으로야 그렇긴 한데 네.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는 보이는데 말씀하실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법적 붙었을 때 중소기업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래 소송해봐. 내가 잘못해도 소송해봐.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소송하지 마라? 소송하지 말라는 그렇게 건 따지면 아니겠죠. 모든 소송 당사자가 둘 중에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덜 부자일 텐데 네. 그럼 소송이라는 게 불가능하겠습니다. 정확히 재산이 같지 않으면 소송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버티기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현실적으로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나 이번 네. 알고케어 케이스도 사실은 스타트업 측에서 뭐 SNS에 글을 올리는 식으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거의 예. 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사례는 그래요. 예. 안 알려진 사례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게 떳떳하면 법대로 하지 왜 여론전 해라고만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이제 네. 법대로라고 하는 네. 절차가 한 기자 얘기대로 그렇게 항상 누구에게나 공평한 네, 환경이 아니니까 네. 그런 어떻게 하나 매번 이렇게 싸울 텐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정리하죠. 네. 대체로는 보통 이런 거 있을 때는 네. 아유 대기업이 맨날 이런 짓 하고 이거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이거 대기업들 네. 부끄러운 줄 몰라가지고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허. 이렇게 끝나면 우리 다 박수 받는 거 알아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끝나니까 매번 똑같은 일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솔루션을 찾아보자. 알겠습니다. 네, 됐죠? 조혜리 기자님. 우리 고맙습니다. 좀 팔로우 좀 해주시고 변화가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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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